산등성이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수평선을 물들이며 하늘 끝까지 번져나가는데 그 한가운데로 누군가의 등이 작아지고 있었다. 회색 도포의 술병 하나를 허리에 찬 뒷모습. 노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거든. 산 아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 등이 점점 작아져 손톱만해지는 사이 용화의 금빛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스승이 떠나고 있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돌아오지 않을 걸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으나 뭐라 말할 수 없었고 목 안쪽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떠나지 말라고 붙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겼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객잔마루 위로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용화는 눈을 떴다. 옆에서 소소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자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니, 평범해 보였던 거지. 일어나 마루로 나가자 취광도인이 먼저 앉아 있었다. 노인의 앞에는 술이 아닌 차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달을 함께하는 동안 스승이 아침에 차를 마시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 용화야.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평소와 달랐다. 앉으라는 손짓에 따라 맞은편의 자리를 잡았고 노인이 찻잔을 밀어주었다. 오늘 떠난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다. 손에 든 찻잔이 멈추었고 금빛 눈동자가 노인의 얼굴 위에 고정되었다. 질문을 하려 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미 결정된 것들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다. 어디로요?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먼 산등성이 위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확인할 것이 있다. 그 겸교에 관해서 어젯밤 객잔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마을 셋이 습격당했다는 상인들의 수군거림, 정파가 모인다는 소연의 말, 그리고 은거처로 찾아왔던 검은 옷의 사내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저도 함께. 안 된다. 노인의 말이 단호하게 잘랐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 부드러움이 스며 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검날을 비단으로 감싼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곳은 정파 합동 모임이다. 소연이와 함께 가거라. 왜요? 왜냐고 물었으나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직 흑염교와 맞서기엔 이르다는 것. 내공이 불안정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주름진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내 능력은 비범하다. 한 번 본 무공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그릇에 담긴 내공은 아직 고작 한 달치야.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노인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다.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미소였다. 정파 모임에 가면 수많은 무공을 볼 수 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에 새겨라.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수련이야. 아침을 먹기 전이었다. 취광도인이 먼저 일어나 객잔 뒤편으로 걸어갔고 용화가 뒤를 따랐다. 빈터에는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아 발목까지 하얀 기운이 감겨 있었으며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발등을 적셨다. 공기가 차가웠다. 숨을 들이마시자 배 끝까지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것이 있다. 노인이 돌아섰다. 평소의 느긋함이 사라지고 눈빛에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스승의 그런 눈을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 은거처에서 싸울 때조차 보이지 않았던 진지함이 거기에 있었다. 내 용화는 불안정하다. 맥을 타고 흐르다 중간에 끊기거나 필요 이상으로 폭발하거나 한 달 사이에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불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꽃에 휩쓸리는 수준이야.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젯밤 전투에서도 그것을 느꼈으니까. 기를 끌어올리는 순간 힘이 넘쳐서 제어가 안 되던 감각. 용족의 힘은 강했지만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온전히 다루기에는 아직 멀었다. 용화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다.
노인이 손을 들었다. 손바닥 위로 희미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하얀 안개처럼 부드럽게 맴도는 그것이 어느 순간 단단하게 응축되더니 한 줄기 빛으로 변했다. 빛이 손가락 끝에서 춤추듯 움직였고 다시 안개로 흩어졌다가 구슬처럼 뭉쳤다. 기는 물과 같다. 그릇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 내 용화도 마찬가지야. 폭발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꺼내고 필요한 형태로 빚는 것이 진짜 수련이다. 눈을 감았다. 단전 깊은 곳에서 고동치는 힘을 느꼈다.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것. 용족의 핵이 품고 있던 힘이 이 인간의 몸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그 힘에 손을 뻗었다. 천천히. 작은 불꽃 하나만 상상해라.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작은 불꽃. 손톱만 한 크기의 불씨. 그것을 상상하며 기를 끌어올렸는데 용화가 경맥을 타고 오르는 감각이 느껴졌다. 뜨거웠다. 폭발하려는 충동이 손끝까지 밀려왔으나 참았다. 주먹을 쥐는 대신 손가락을 천천히 폈거든. 손바닥 위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불꽃이었다. 손톱만 한 크기에 작지만 또렷한 불꽃. 폭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손끝에 닿는 열기가 따뜻했으며 그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번지는 거야. 그거다. 노인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눈을 떠서 스승을 바라보았는데 주름 가득한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폭발만이 힘이 아니야. 작은 불씨 하나를 유지하는 것도 힘이다. 강한 불길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 불길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지. 불꽃이 손바닥 위에서 흔들렸다. 바람이 불어왔고 불씨가 기울었으나 꺼지지는 않았다. 집중이 흐려지자 불꽃이 커지려 했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자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 마치 호흡처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기를 조절하는 감각이 손끝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지. 기억해라. 노인이 다가왔다. 용화의 손바닥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힘은 파괴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 몫이다. 아침밥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소소가 소연과 함께 밥을 먹으며 제잘거렸으나 용화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젓가락을 들었으나 입맛이 없었고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으나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눈이 자꾸 취광도인 쪽으로 향했는데 노인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다. 아니, 평소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다고 해야 맞는 거야. 잠깐 나오너라. 밥을 다 먹고 나서 노인이 일어났다. 용화가 따라 일어섰고 두 사람은 객잔 밖으로 나왔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이슬이 마르며 풀잎 위에서 빛나는 것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 노인이 먼저 걸었다. 객잔 뒤편을 지나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고 거기서 멈추었다.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지붕 10채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달 전에 너를 처음 봤을 때 노인이 말을 꺼냈다.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무뚝뚝한 말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 아이 같은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수백 년을 산 것처럼 깊었고 한 번 본 건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고는 확신했어. 이 녀석은 보통이 아니라고. 이미 청년인데요. 용화가 말을 끊었다. 노인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청년이지. 실수했다. 둘 사이에 가벼운 웃음이 오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거운 것이 깔려 있었다. 이별이라는 것.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았으나 둘 다 알고 있는 거지. 왜 저를 가르치셨습니까? 물음이 입 밖으로 나왔다. 한 달 동안 묻지 못했던 것이었다. 스승이 왜 자신을 받아들였는지, 왜 숨어 살면서 제자를 키우는지. 묻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었거든. 노인이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먼 산을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노인의 회색 도포자락을 흔들었고 백발이 이마 위로 날렸다. 옛날에 제자가 있었다. 마침내 입을 연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다. 재능이 있는 놈이었지. 너
그런데 그 재능을 잘못된 곳에 썼어. 흐임, 겸교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름 사이로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다. 무공만 가르치고 마음을 가르치지 못했지. 강해지는 법만 알려주고 왜 강해져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했어. 그래서 그래서 너를. 노인이 용화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서린 것이 단순한 기대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속죄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 너는 그 녀석과 다르다. 눈빛을 보면 안다. 내 안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힘이 있어. 지킬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용족으로 200년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존재했을 뿐이었고 하늘과 땅 사이를 떠돌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 떨어진 뒤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었다. 소소의 손을 잡았을 때, 석준과 춘희의 밥상에 앉았을 때, 소연과 등을 맞대고 싸웠을 때,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강해져라. 노인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찾아라. 짐을 챙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허리에 찬 목검 하나와 몸에 걸친 남색 도포가 전부였으며 은거처에서 가져온 약초 몇 봉지가 소연의 짐에 들어갔다. 소소가 소연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이미 출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취광도인이 마당 가운데에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회색 도포의 허리에 찬 술병. 하지만 그 술병이 오늘따라 비어 보이는 것은 착각이 아닌 거지. 소연. 노인이 먼저 소연을 불렀다. 내 스승에게 안부를 전해라. 취광이 보냈다고.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취광이라면. 설마.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더 이상의 질문을 막는 손짓이었다. 알 필요 없다. 그냥 전하기만 해. 소연이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는데 취광이라는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짐작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무인의 예의라는 것.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 것이 도리라는 거지. 노인이 용화 앞에 섰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 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배운 것은 200년 동안 배우지 못한 것들이었다. 기의 흐름, 검의 무게, 인간의 온기. 모든 것이 이 늙은 스승에게서 시작된 거야. 할 말이 있느냐? 노인이 물었다. 용화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고맙다는 말, 떠나지 말라는 말, 함께 가겠다는 말.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목 안쪽이 꽉 막힌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했다. 대신 허리를 굽혔다. 깊이, 천천히. 머리가 무릎 높이까지 내려가는 예였다. 무협의 세계에서 스승에게 하는 가장 깊은 예라고 들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몸으로 대신하는 거지. 일어나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고개를 들자 노인이 웃고 있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따뜻했고 눈가에는 습기가 서려 있었다. 아니, 본 것인지 착각인지 모르겠다. 노인이 눈을 깜빡이자 그 습기는 사라져 있었으니까. 잘 가라. 노인이 등을 돌렸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 아래를 향해. 혼자서. 술병이 허리에서 흔들렸고 회색 도포가 바람에 펄럭였다. 한 발, 두 발, 세 발. 걸음마다 그 등이 작아졌다. 스승님. 용화가 말했다. 노인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다. 돌아오실 겁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짚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새가 울었다. 그 모든 소리 사이로 노인의 대답이 들려왔다. 강해지면 다시 보겠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노인의 등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용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금빛 눈동자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었다. 노인의 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눈이 스승이 사라진 방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다. 용족으로 살면서 누군가와 헤어져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이별은 달랐던 거지. 공자님. 소소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작은 손이 도포 자락을 잡았고 올려다보는 눈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다. 대답은 했으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헛기침을 하며 목을 가다듬었고 다시 한번 말했다. 괜찮다. 소소. 이번에는 조금 나았다. 소소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에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어른이 괜찮다고 말할 때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연이 다가왔다. 갈 준비가 되셨어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동정이나 위로 대신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다. 지금은 위로보다 움직임이 필요했으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질 것 같았거든. 가시지요. 용화가 먼저 발을 떼었다. 객잔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소연이 옆에 섰고 소소가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흙길 위에 리듬을 만들었으며 그 리듬이 조금씩 가슴의 빈 곳을 채워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노인이 걸어간 방향.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언덕 너머. 그곳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약속이 지켜질까? 묻지 못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강해지면 다시 보겠지. 스승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강해져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났을 때 스승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이번에는 내가 스승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하지 않았다. 넓은 길이 나무 사이로 뻗어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행인들이 눈에 띄었다. 상인행렬, 지게를 진 농부, 보따리를 맨 아낙.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산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래로 내려오자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소연이 앞서 걸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합동 모임은 청산역에서 열려요. 여기서 반나절 거리예요. 청산역. 이름을 되뇌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으나 중요한 곳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정파, 구대문파가 모이는 곳이니까. 구대문파뿐 아니라 중소문파, 속가, 무인들도 모인대요. 극염교 대응을 논의하려고요. 소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깨에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으나 그것을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다. 사명감 같은 것이 그녀의 걸음을 이끌고 있는 거지. 강호가 뒤숭숭해요. 극염교가 공공연하게 마을을 습격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정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소소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서운 사람들이 또 올까요? 소연이 소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소소가 고개를 끄덕였으나 완전히 안심한 표정은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한 번 검은 옷의 사내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 기억이 아직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야. 용화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정파, 합동 모임. 수많은 무인들이 모이는 곳. 스승이 거기 가라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곳에서 배우라는 것이었다. 눈으로 보고 몸의 색이라는 것이었다. 용족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이었거든. 한 번 본 무공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다. 내공이 없으면 위력이 약하고 내공이 있어도 불안정하면 제대로 쓸 수 없다. 스승에게 배운 것은 그 내공을 다스리는 법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배울 것은 더 많은 무공의 형태, 더 다양한 싸움의 방식, 강호라는 세계가 품고 있는 모든 것. 언니. 소소가 소연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정파가 뭐예요? 소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들이야. 나쁜 짓 안 하고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럼 저희 편이에요? 그렇지. 소소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다. 아이의 단순함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거든. 길이 점점 넓어졌다. 마을 하나를 지나고 다리 하나를 건넜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허리에 검을 찬 무인들이 눈에 띄었고 몸에 두르는 띠나 옷의 색이 다양했다. 정파 모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분명했다. 언덕 위에 섰을 때 저 아래로 청산역이 보였다. 넓은 마을이었다.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다. 가운데에 커다란 건물이 있었는데 현판에 무림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석양빛을 받아 붉게 물든 지붕들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거든. 여기에요. 소연이 말했다. 무림맹이 있는 곳. 정파의 중심. 용화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검을 찬 자, 창을 든 자, 맨손인 자. 각기 다른 복장과 무기를 지닌 무인들이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 하나하나가 자신만의 무공을 지니고 있을 것이었다. 자신만의 싸움의 방식을 배울 것이 저기 있었다. 드디어 왔네요. 소연의 목소리에 감격이 서려 있었다. 혼자 파견되어 긴 길을 걸어온 끝이었으니까. 소소가 큰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감탄했다. 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세 사람은 언덕 위에 나란히 서서 청산역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석양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그림자가 뒤로 길게 뻗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다. 용화는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스승이 간 방향이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등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그때까지 강해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가시지요. 소연이 먼저 발을 내딛었다. 용화와 소소가 뒤를 따랐다. 언덕을 내려가 청산역으로 향하는 세 사람의 발걸음이 단단했다. 강호로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야. 다음 화. 강호의 첫발. 용화. 우림에 떨어지다 마이너스 10화 끈.